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신 거 그거를 답변 드리는 게 맞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여도 내와 맞지 않은 이야기는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이런 거 궁금하다 싶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 궁금증이 개인의 궁금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궁금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 질문해 주실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질문하는 게 조금 부끄럽다 하면 선물 드릴게요. 선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궁금한 거 있으신 엄마들 계실까요? 그냥 아이 키우는데 네. 아까 설명 들었을 때 원장님이 태양이는 소수라고 하셨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희 남편이 태양인이고 저랑 아이는 소양인 같아요. 근데 훈육을 제가 주로 하는데 남편하고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한테 뭐라고 제가 아이를 훈육할 때 한 사람의 훈육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절충이 되면 좋겠지만 저희가 좀 강해갖고 그게 좀 50대 50이 안 돼서 좀 제가 생각할 때 제 훈육법을 좀 따라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남편은 좀 거기에 반대 부딪히는 게 있어서 어떤 식으로 훈육하는 게 좋을 건지. 그러니까 아이는 저랑 성향이 같은 성향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들어서요. 그 남편분은 태양인처럼 보이시고 어머님 본인은 소양인. 남자아이인가요? 여자아이. 몇 살이에요? 6살이요? 네, 여자아이와 어머님은 소양인처럼 보이는데 훈육이 이제 남편과의 가정 아이 훈육할 때 좀 방침이 좀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하는 일단은 가족이 다 양인이잖아요. 집안이 아주 드라마틱해요. 왜냐면 다 외향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음인끼리 살면 저는 태음인이고 아내는 소음인이고 저희 첫째 딸은 태음인, 둘째 딸은 소음인처럼 보이는데 집안 조용하죠. 조용하고 대신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많이 들리죠. 계속 생각을 하고 어떨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양인이기 때문에 서로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데는 거침이 없어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소양인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태양인이라면 되게 그냥 왜 달라지지? 그냥 원칙을 해서 그냥 그대로 밀고 붙여야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양인끼리 부딪히면은 싸움이 되게 치열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약간 서로 이제 막 기분 상하는 말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원칙적으로는 아이 성향이 엄마랑 같기 때문에 엄마가 주도권을 갖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아빠랑 애랑 성향이 같은데 엄마는 성향이 다르면 엄마 걸 너무 강요하면 애가 잘 서로 안 맞으니까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일단 이해를 시키시고, 왜냐면 어쨌든 나랑 얘랑 체질이 같으니까 그래도 내가 내 의견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고방식이 양적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상황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잘 못 참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큰 원칙은 존중을 하되 자잘한 상황에 대해서는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아이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겠다, 그런 방향으로 하자라고 설득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훈육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거 조금 이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제가 일찍 오신 분들한테 이제 몇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4세, 5세, 6세 아이들은 이제 자기 주도성이 이제 커질 시기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3종 세트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안 해, 싫어, 미워, 이제 그 3종 세트 제일 많이 할 때인데, 흔히 이제 우리가 지랄을 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때 지랄은 정말 잘 떠는 지랄이고, 오히려 한참 자기 주도성이 커져서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고 무조건 순정적인 아이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착한 아이로 키우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마음껏 좀 지랄을 떨어야 되는 시기인데, 그래서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훈육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4세, 5세, 6세. 근데 이제 우리 쌤이 남편이 나 의견을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쵸. 근데 이제 사실 훈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관성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우리의 공통된 이거는 안 돼, 이런 걸 사실 가지고 있어야 돼. 훈육의 어떤 약속?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아빠는 되고 엄마는 안 돼. 엄마는 안 되고 아빠는 돼. 엄마 아빠는 되는데 할머니는 안 돼. 할머니는 되는데 엄마 아빠가 돼. 이런 일들이 발생되면 뭐가 문제냐면 아이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엄마 기분이 어떤가? 엄마한테 붙을까? 아빠 기분이 어떤가? 그러면 일관성이 없으면 훈육이 안 돼요. 훈육은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구분시켜 주는 거거든요. 사회성이 기본인데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하면서 자꾸 눈치 보는 아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부부가 정말 공통된 안 되는 것들, 이것들을 좀 만드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안 돼 하면 애들이 오히려 또 튕겨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두세 개의 원칙. 우리 집에서 이거는 안 돼. 엄마도 안 되고 아빠도 안 되고 할머니도 안 되고 너도 안 돼. 이런 약속을 규칙을 정하셔가지고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건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 나머지는 좀 허용하면, 왜냐하면 이 시기가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창의력이 이제 증폭된 시기이기 때문에 허용하되 안 되는 건 모두가 안 된다는 그런 규칙을 정하시면 훨씬 더 혼란스럽지 않게 아이를 훈육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금 염두에 두시면 더 잘 훈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이가 막 이렇게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뭐 걱정이 되니까 우선은 남편은 듣지도 않고 제가 남편이지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데 어쨌든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좋잖아요. 사실 아빠 기분 좋을 땐 조금 더 유해지기도 하고 엄마도 조금 스트레스 들고 했을 땐 유해지기도 하는데 일관성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 받을게요. 네. 아이고 이제 많이 계시네. 선택해야 돼. 여기 제일 네 우리 네 엄마. 저는 지금 아기가 셋이거든요. 네, 세 명이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 어떤 아이는 소음이 같고, 어떤 아이는 수영이 같고, 어떤 태국 같고, 약간 그래요. 그래서 아기 성향이 좀 조금씩 다르니까. 네. 의미는 약간 긁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네, 했고, 긁어. 양이는 약간 조금 우쭈쭈 해야 우쭈쭈. 된다. 근데 이제 세 명인데 이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서로 이렇게 비교 없이 네. 이렇게 평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 아이가 나도 칭찬받고 싶은데 그쵸. 이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체질들이 다 다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쭈쭈 해야 되는데 저쪽 보니까 나는 왜 미안 긁어 나 긁어 뭐야 이거 긁어 남편은 또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너는 또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사랑도 해주고 싶고 훈육도 하고 싶고 한데 사실 어떻게 다양하게 자제분들을 제가 드릴 말씀도 있을 것 같고 소장님이 더 자세하게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민들은 부정적인 거를 줄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받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내가 쉽게 말하면 난 그래도 나는 이렇게 지적을 받아도 돼. 왜냐면 더 발끈해서 뭘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데, 기본적으로는 아이가 다 있는 데서 지적을 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고요. 의미 같은 경우라도 자존심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그 양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칭찬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칭찬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양이는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지적질을 받으면 그게 넌 이런 행동이 잘못됐어 라고 엄마는 얘기를 하는데, 애는 뭘로 받아들이냐면 난 네가 싫어 라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의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나의 행동, 나의 결과물을 지적을 받는 거를 알아듣는데, 예를 들면 내가 수학을 50점 받았는데 양인이 너 왜 수학을 50점밖에 못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 수학을 50점밖에 못 받은 나라는 인격체에 공격받는다고 느끼거든요, 양인은.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할 때는 가급적이면 독립된 공간에서 1대1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2명이어도 사실 힘든데 둘 다 음인이거나 둘 다 양이면 아주 편한데요. 근데 양이 섞여 있고 아이가 셋이면 진짜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남편분과의 어떤 분업이 좀, 예를 들면 악역과 혹은 좀 이렇게 칭찬하는 그걸 담당하는 그 역할 분담을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소장님 좀 더 드릴 말씀. 네. 사실 이제 우리 어머니는 새 아이 키우시면서 사실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똑같은 마음으로 나누고 싶지만, 아까 이제 우리 원장님이 이제 체질을 말씀하신 게 이제 개개인은 다 다르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의 마음을 다 나눠줄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 맞춤에 맞는 훈육과 칭찬법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이제 체질별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성별에 따른 이제 약간 칭찬법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많은 어머니들이 이제 아버님들 계시겠지만 칭찬은 아이한테 해줘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독이 되는 칭찬을 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칭찬. 네. 오히려 잘못된 칭찬은 우리 아이한테 독이 돼서 이 아이의 자존감을 낮춰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하면 안 되는 독이 된 칭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특히 이제 딸 가진 부모들. 착해. 오, 그쵸. 아니, 네. 나 했어. 네. 좋네. 이거 아닌 거잖아요. 그쵸. 했어. 아니, 사실 태호 씨랑은 저희 둘이 이제 같은 토크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면 안 되는 칭찬을 좀 들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아이, 착해. 이 착하다는 의미 안에는 동생한테 양보했어. 누군가를 배려했어. 네가 참았어. 그러면 우리는 아이 착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착하다는 건 절대 칭찬이 되지 않고요. 특히 이제 딸한테. 첫째 딸한테 착하다는 거는 네. 네. 아마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분들 특징을 보면 일단 자존감이 좀 낮아요. 왜냐면 나답게 못 살거든요. 난 착해야 되니까 주변 사람 눈치 보느라고 정말 나답게 못 살아요. 그런 분은 일단 노를 못 해요. 근데 우리 아이한테 진짜 나답게 사는 거를 알려주는 거는 굉장히 큰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착하다는 건 칭찬이 되지 않는데 눈치 보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지랄이 필요한 거예요. 싫어, 미워하는 이런 것들이 그 시기에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시기마다 떠나야 되는 지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스. 괜찮아 아이로 제발 안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일단 착하다는 칭찬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 자신한테도 나 역시 너무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많이 하시는 이제 부분들이 우와 최고 천재 우와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해주면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아이의 자신감이 자꾸 이제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칭찬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시행착오예요. 아이들은 자꾸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자꾸 최고, 천재 이런 말을 들으면 근데 아시잖아요. 애들이 매 순간 최고일 수는 없거든요. 매 순간 내가 천재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런 말을 특히 이제 외동아이들일 때 이 아이 이제 우쭈쭈 해준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최고 천재라는 이야기를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는 이제 알거든요. 내가 매 순간 최고일 수 없다는 거.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것도 도전하지 않게 돼요. 어차피 난 해도 못하니까 나 최고 소리 들어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 나 최고라고 소리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정말 자존감과 자신감이 바닥을 치거든요. 그래서 최고 천재는 칭찬이 아니야. 이제 왜냐면 이게 왜 무섭냐면 자꾸 도전하지 않으면 무기력감이 생겨요. 근데 무기력은 학습이 되거든요. 한번 그렇게 무기력한 아이들은 어떤 것도 나중에 어떤 것도 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착하다, 최고 천재. 이거는 일단 독이 되는 칭찬이다. 일단 여기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이제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는데 좀 말씀을 빨리 해봐요. 드려도 돼요? 지금 중요하니까 지금 저는 지금 일났으니까 지금 네. 착하다 최고다를 매일 오늘도 아침에도 하고 왔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 좋은 칭찬을 할 수 없으면 독이 되는 칭찬을 안 해주시는 것부터 일단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칭찬? 근데 이것도 성별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우리 원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아들은 태어나면서 우뇌가 먼저 발달이 돼요. 근데 언어의 뇌는 좌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말하는 능력이 굉장히 딸려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남매를 키울 때 딸은 일단 언어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아들의 5살 언어 능력과 딸 3살의 언어 능력이 비슷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야 동생도 하는데 오빠가 되게 확 그냥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아들의 자존감을 확 낮춰주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일단 다르다는 거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언어가 느려. 그건 아셔야 돼. 느려. 근데 그래서 어떤 칭찬 답답해 죽겠어요 생각하니까 그렇죠. 아들들은 만약에 아들이 있으시죠. 만약에 아들이 엄마 이거 봐봐 내가 이거 했어. 그럴 때 어떻게 주로 칭찬해 주세요, 선생님은? 그런 말도 못해요. 잠깐만. 이거 뭐야? 이제 아직 좀 어려서 그래. 네, 이제. 아직 어려서야. 뭐 초등학생이 아닌데 어려서인데. 일단 아들한테 가장 얘가 엄마가 나 칭찬해줬어. 일단 아들의 뇌는 인정의 욕구거든요. 욕구 자체가 달라요. 아들은 인정, 칭찬. 딸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예요. 그 욕구가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아들이 내 인정받고 싶은 욕구 충족이 됐어? 이러려면 일단은 리액션이에요. 일단 우와 이건 다 잘하시잖아요. 우와 잘했네. 보통 우리 여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아들이 계속 물어보실 거야 아마. 엄마 이거 봐봐. 봐봐 또 봐. 이거 봐보라고. 계속 가. 봐보라고. 봐봐. 이게
이게 왜 자꾸 물어보냐면 내 인정 욕구가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칭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면 엄마가 처음에는 보고 있어. 보고 있다고. 잘했네. 나중에 봤어. 그래서 봤어. 알았다고. 알았어.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는데 그래서 아들이 원하는 칭찬은 뭐냐면 우와! 그 다음에 물어봐 주게. 어떻게 이렇게? 우와, 어떻게 만들었어? 왜냐하면 아들은 기본적으로 인정이 없거나 허세거든요. 그래서 허세를 떨 기회를 줘야 돼요. 애들도 그러네. 네. 그래서 말함으로써 이거 내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거 엄마 못하지. 이거 어떻게 했냐면 허세가 되면서 언어 능력이 키워져요. 딸린 언어 능력이. 그래서 아들들은 일단 물어봐주고 우와 어떻게 또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남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남편들도 네.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남편 우와 돈 벌었어 우와. 그렇죠. 똑같은 거야. 맞아요. 이게 딸리니까 남편들 이거 말 잘 못해. 그러니까요. 가만있어. 나 남편이야. 나 남편. 네. 그래서 일단은 남자들은 남편도 역시 아들도 역시 물어봐주기. 딸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보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많이 하시잖아요. 예뻐, 사랑스러워.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존재의 칭찬이에요. 너가 내 딸인 게. 엄마 오늘 되게 힘들었는데 할머니 때문에 되게 속상했는데 우리 은영이 보니까 엄마 너무 힘이 난다. 존재. 네가 있음으로써 내가 행복해. 너무 좋아. 이런 칭찬. 이게 바로 내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이 됐다고 아이들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딸 사랑, 아들은 인정, 우쭈쭈 허세 약간 그래서 물어봐. 자 허세 얘기 그만하세요. 일단 어깨 네. 승천. 그리고 딸도 아내랑 또 비슷한 것 같아. 네, 사랑받고 네. 싶으니까. 네. 비슷하네. 애나 어른이나 똑같네. 그럼요. 똑같아. 허세에서 난 빵 터졌잖아 지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이제 질문 또 좀 받아볼게요. 많은 이야기 하고 싶은데 맨 뒤에 한번 받아볼까요? 우리 맨 뒤에. 네. 25개월 된 소양이 남자아기가 있는데 근데 36개월 돼야 이제 훈육을 하라고 막 그런 말들이 있는데 네. 아기가 자꾸 때려요. 엄마 때리고 빵 많이 맞죠. 친구들도 때리고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자꾸 때리고 막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는 안 된다고 계속 말해줘도 고쳐지지가 않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들? 네, 아들. 25개월 된 아들인데 이게 이제 그 파이팅이 많이 넘치나 봐요. 이게 이제 터치감이 되게 좋은가 봐. 하이파이브도 얼굴로 하는 친구가 이제 덜어 있어요. 우리 아들도 그래. 그러니까 하이파이브면 여기를 때려버리니까. 근데 이제 엄마가 훈육을 하긴 하는데 36개월 때 이제 훈육을 하는 이야기를 좀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걱정이 된다고. 왜냐면 이제 친구들도 이제 터치를 하니까. 네네. 일단은 25개월이면 어쨌든 이제 말이 막 늘기 시작하는 단계고 한 36개월 정도가 지나야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엄마랑 이제 쇼부가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내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제 25개월이면 사실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한데 일단은 남자아이고 소양인이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점점 커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일단은 엄마가 그 아이한테 불필요한 감정을 낭비하시면 안 되고요. 여자아이들은 네가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너무 속상해가 먹힐 수 있는데 남자아이들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엄마의 말은 한 귀로 흘려듣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속상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사무적으로 돼야 점점 더 왜냐면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지 말니까 규칙을 세우고 그러니까 마치 게임하듯이 남자아이들은 게임하듯이 키우시면 돼요. 칭찬 스티커 있잖아요. 그 여자애들보다 남자애들한테 훨씬 잘 먹히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데 만약 이제 소양인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관심하는 것들이 확확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를 예를 들면 엄마를 때리려고 하면 엄마 때리지 말랬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걔가 더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갑자기 눈앞에 들이댄다거나 그런 식으로 관심을 다른 쪽으로 이동해 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왜냐면은 금방 근데 음인이라면 엄마의 때리는 거 행위 자체가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뭔가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있더라도 그 행위가 내가 욕구 충족이 되기 전까지는 잘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남자아이고 양인 아이라면 그런 식으로 관심을 다른 쪽으로 이동해 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또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남자아이들은 그냥 흘려서 말하시면 절대 안 듣잖아요. 예를 들면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아들이 집에 왔어요.
엄마가 설거지 하다가 여기 보면서 야, 손 씻고 옷 갈아입고 숙제하고 있어. 근데 1시간 후에 가보면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너 왜 막 분노해가지고 왜 그럼 엄마 그랬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아들에게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정도 된 아이들에게 뭔가 지시를 하려면 아들 왔어? 고무장갑 벗고요. 손 닦고 아들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볼을 딱 잡고 아이 컨택을 하고 손 씻고 옷 갈아입고 숙제. 군대야, 군대. 그러면 마치 뭐에 홀린 듯이 엄마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규칙을 세우고 규칙을 따르고 그리고 남편한테도요. 그러니까 항상 남편한테도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을 컨트롤할 때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이걸 알아서 저한테 그런 식으로 항상 오더를 내리거든요. 아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부터 드릴 말씀인데 여보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줘. 그럼 안 버려요. 근데 왜냐면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듣기에는 내일 출근하기 전까지만 버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면 거의 이제 다 정리하고 밤 11시쯤 되면 음식물 쓰레기 아직도 안 버렸어? 그러면 이제 남편은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버리면 되지 뭐. 그 뒤에는 뭐가 생략됐냐면 언제까지 버리라고 얘기 안 했잖아. 그래서 항상 여보 10시 45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줘. 디테일해. 그러면 진짜 디테일하게 해야 돼. 그러면 남편이 프로야구를 보고 있다가 오늘따라 또 프로야구 연장전에 갔어요. 11시에 끝날 것 같아. 좀 보다가 10시 30분부터 남자는 본능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초조해. 왜냐하면 규칙은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을 줘. 그러니까 남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인과 양인에 상관없이 남자 아이들은 감정을 좀 빼고 엄마가 말씀하셔도 되고 여자 아이들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존재.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엄마를 속상하니까 내가 너무 슬퍼. 아니면 이래서 내가 너무 기뻐.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 근데 애는 그게 그래서 뭐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항상 그 남자애들은 게임하듯이 항상 규칙을 정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우선은 우리 선생님 원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